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제2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로봇을 위한 엣지 AI 기술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로보틱스 비전 AI팀 진문섭 파트장입니다.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는 로보틱스 랩에서 POC 진행 중인 로봇의 비전 AI 기술들을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시도하였던 모델 경량화 과정들과 AI 가속기 하드웨어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로보틱스 랩 로봇에 적용된 AI 기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온 디바이스에서 구현되는데 한계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AI 모델을 경량화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가속기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구성 및 하드웨어 가속기 관련 내용은 제가 발표하고 알고리즘 경량화 관련된 내용은 같은 파트의 정현석 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랩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전 관련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슨 디텍션 부분입니다. 멀티 오브젝트 디텍션 부분입니다. 사람과 물체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IR 센서 기반의 디텍션입니다. OCR 기술을 이용해서 글자를 디텍팅하고 있습니다. 액션 레코그니션 부분입니다.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보행 가능한 영역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기술입니다. 직원을 인증하는 기능입니다. 라이다와 카메라 정보를 퓨전한 센서 퓨전 기술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로보틱스 비전 AI 팀에서는 안내 로봇의 고도화된 서비스를 위해 HRI 기술 위주로 비전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HRI 관점에서의 비전 기술뿐만 아니라 실내외 로봇 주행 관련된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비주얼 슬램 같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로봇에 탑재하기 위한 본 컨퍼런스 주제인 시스템 경량화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로봇들이 개발되고 서비스 예정 중인데요. 그 중에 공개된 두 가지 서비스 로봇 다리와 스팟을 이용한 광명공장 페트롤 로봇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로봇 다리는 재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각 지점들에 대해 확대 전개하여 진행 중이며 지점마다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총 5, 6가지의 비전 기반 AI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페이스 펄슨 디텍터와 마스크를 착용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 손을 흔들어 사진 찍기의 시작을 알리는 액션 레코그니션, 직원을 인지하기 위한 기능과 지점 방문객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 리아이덴티피케이션, 얼굴 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한 페이스 픽처 익스트랙터, 헤드 포즈 에스티메이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팟을 이용한 공장 페트롤 로봇은 주 야간에 사람을 인식하기 위한 디텍터와 응급 상황을 조치하기 위해 3D 스켈레톤 기반 응급환자 디텍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IR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재 감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능화된 서비스를 위해 제한된 엣지 환경에서
여러 비전 알고리즘들이 동작해야 하고 모델을 경량해야 하고 시스템 최적화에 대한 필요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엣지 컴퓨팅은 인베디드 환경에서 AI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클라우드는 AI 모델 개발, 배포 등을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의 강점은 유지 보수성, 인프라 유연성, 관리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절감 효과, 데이터 백업, 복구 등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 클라우드를 이용한 AI 시스템도 계속 발전하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동작하는 것보다 대기 시간, 안정성, 이동성, 보안, 에너지 효율성 및 데이터 전송 비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G의 보급으로 실시간성이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카메라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하였을 때 지연성을 생각하면 실시간성이 중요한 로봇이나 차량에는 엣지 기술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와 엣지 모두 로봇에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해보면 통신망 자체에 엘리베이터나 구석진 공간 등 음영 영역도 많아 연결이 자주 끊기기도 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슈로 인해 클라우드로 비식별 데이터를 보내면 안 되는 제도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로봇 서비스 환경 특성상 엣지 구성이 좀 더 로봇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엣지 기반 AI에도 분명 한계점은 있습니다.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째, 점유 메모리입니다. 모델을 한 번에 모두 로드하게 되면 순간 전력이 부족하여 보드가 꺼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모델이 모두 로드가 된다 해도 많은 메모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로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성입니다. 배터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알고리즘들의 전력 소모가 많을수록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 부족으로 인해 제어기를 추가로 구성해야 된다고 했을 시 로봇 제작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많은 한계점으로 인해 최대한 제한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위의 문제점,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선택했던 계획,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로봇이 서비스 되었을 때 효율적인 AI 시스템 구성을 위해 저희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측면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AI 모델에 대해 경량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정확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모델 사이즈, 전력량, 속도 등을 개선하려고 하였습니다. 둘째, 경량화를 한다 하더라도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성능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AI 가속기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구성을 위해 AI 가속기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가속기란 인공지능을 실행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 AI 가속기를 사용함으로써 모델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전력 요구량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프로세싱 성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가속화 다양한 칩이나 프로세싱 유닛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DSP, GPU, FPGA, ASIC 4가지 타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일 범용적으로 GPU 기반의 엔비디아 제품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칩을 만들기 이전에 FPGA를 이용한 국내 NPU 업체와의 협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제품으로 나와 있는
A10 기반의 인텔, 구글 코랄 같은 가속기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AI 가속기들에 대해 자사 알고리즘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기 적합하겠다고 판단한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폼팩터입니다. 요즘 M.2 인터페이스로 가속기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M.2 슬롯을 이미 외장 메모리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USB 3.0을 지원하는 가속기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입니다. 학습한 모델을 변환하려면 하드웨어에서 지원되는 레이어들 종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한 변환 과정이 사용자 친화적이고 분석할 수 있는 툴까지도 제대로 제공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오픈비노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지원되는 모델 변환 관련 기능이 강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인텔 NCS2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인텔 NCS2는 단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슨 플랫폼 내에서도 내장되어 있는 DLA라는 NPU 칩을 사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 스펙인데요. 로봇 내부 온도가 70도가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온도를 체크하였고 정확도를 위해 플로팅 포인트 16을 지원하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시된 많은 가속기 제품들이 있었지만 현재 현장에 운영 중인 로봇은 기존 인텔 NCS2 가속기와 메인 제어기의 DLA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보틱스 비전 AI팀 정현석 연구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엣지 AI 전략 중 소프트웨어 측면의 전략인 모델 컴프레션, 즉 모델 경량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경량화란 높은 정확도 성능을 얻기 위하여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큰 AI 모델로 학습한 것을 작은 AI 모델로 만드는 방법을 모델 경량화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확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메모리 연상량 등을 감소시켜 주어진 자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량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로봇과 같이 다수의 AI 알고리즘을 자원이 제약된 하나의 엣지 디바이스에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를 위한 대표 모델 경량화 기술로서는 프루닝, 퀀타이제이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존재하며 오늘 발표에서는 프루닝과 퀀타이제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제 로봇 AI 알고리즘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루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루닝이란 네트워크의 불필요한 파라미터 또는 필터를 제거하여 경량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프루닝 기술은 크게 언스트럭처드 프루닝과 스트럭처드 프루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이란 모델의 웨이트들 중 0 값에 가까운 웨이트를 0으로 만들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0에 가까운 웨이트를 제거하는 방법은 중요도가 낮은 노이지한 웨이트를 제거한다는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제거한 후 리트레이닝 할 경우 정확도가 소폭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언스트럭처드 프루닝 방법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적게 하락한다는 장점을 갖지만 실제 네트워크의 구조는 바뀌지 않아 메모리 감소, 수행속도 가속화 측면에 효과가 없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와 다르게 스트럭처드 프루닝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필터를 제거하여 네트워크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경량하기 때문에 메모리 감소, 수행속도 가속화 측면에 효과가 큰 프루닝 기법입니다. 그러나 필터를 직접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중요한 웨이터가 포함된 필터를 제거하는 경우 정확도가 크게 하락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두 프루닝 기법 중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수행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스트럭처드 프루닝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확도 하락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한 제거할 필터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드 프루닝에서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필터를 제거하는 기준은 놈 기반의 프루닝 기준을 사용합니다. 놈 기반의 프루닝 기준은
필터의 중요도를 수치하기 위하여 필터를 L1 또는 L2 놈값으로 계산하고 이 값이 작은 필터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놈 기반의 프루닝 방법은 놈 값들의 표준 편차가 크고 최소 놈값이 굉장히 작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 학습한 웨이트의 놈값들은 표준 편차가 작아 어느 필터를 제거해야 할지 선택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최소 놈값이 커서 최소 놈값의 필터를 제거해도 큰 정확도 하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FPGA 기반의 프루닝 방법은 필터의 중요도가 아닌 중복된 필터가 불필요한 필터라는 데 초점을 맞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실제 필터들은 특정 영역에 몰려 있고 이 영역에 존재하는 필터들은 중복된 역할을 하는 필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필터들을 제거하기 위해 기하학적 중앙값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필터들이 중복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해당 필터들을 제거합니다. 이 방법은 FPGM을 제한한 논문에도 나와 있듯이 놈 기반의 프루닝 방법보다 정확도 하락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저희는 FPGM을 사용한 스트럭처드 프루닝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프루닝 방법을 로봇에서 사용하는 AI 알고리즘 중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알고리즘에 적용한 예입니다.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실제 서비스 로봇 다리에서 관리자 모드가 필요한 경우 등록한 직원의 얼굴을 식별하여 인증하는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FPGA 기반의 프루닝을 적용하였고 프루닝 비율을 0부터 80%까지 세분화하여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80%까지 프루닝하여도 정확도는 오리지널 모델 대비 0.028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정확도가 1%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최대로 프루닝한 모델인 프루닝 비율 60%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루닝한 모델에 대하여 실제 엣지 디바이스에서 추론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때 엣지 디바이스는 제슨 AGX 자비어와 AGX 자비어에 비해 성능이 낮고 가격이 저렴한 제슨 나노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메모리는 최대 92% 감소하였고 저희들이 사용한 프루닝 비율 60%의 모델은 79%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행 속도 또한 AGX 자비어에서 기존 모델 대비 최대 280% 증가하였고 사용한 프루닝 모델에서도 210%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나노에서도 큰 폭으로 수행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실제 제슨 나노에서 기존 모델과 프루닝을 통해 경량한 모델의 차이를 살펴보면 프루닝하지 않은 기존 모델과 프루닝한 경량 모델의 지연 시간 차이를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FPGA 기반의 스트럭처드 프루닝 방법은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 비전 AI 알고리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퀀타이제이션, 즉 양자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AI 모델은 플로팅 포인트 32로 동작합니다. 이렇게 32비트로 표현된 웨이트를 8비트 범위로 매핑하여 int8 형태의 웨이트로 표현하는 경량화 기법이 양자화 기법입니다. 이러한 양자화 기법에는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라는 PTQ 방법과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는 QAT 방법이 존재합니다. PTQ 방법은 일반적으로 양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미리 학습한 모델과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사용하여 양자화 에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int8 범위에 매핑하는 과정입니다. 이 PTQ 방식은 고정된 웨이트를 int8로 단순히 매핑하여 변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퍼레이션을 양자화 변환 가능하고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통해 양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int8로 매핑하는 과정에서 큰 정확도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QAT 방법은 학습 과정에서 각 오퍼레이션에 양자화에 따른 영향을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페이크 퀀타이제이션 노드를 삽입하여 양자화에 적합한 웨이트로 학습하는 양자화 기법입니다. 이로 인해 PTQ와 달리 정확도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일부 오퍼레이션은 페이크 퀀타이제이션을 지원하지 않아 양자화 변환이 불가능해 플로팅 포인트 32 형태를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PTQ와 QAT 방법을
실제 로봇 비전 AI 알고리즘에 적용한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적용 예시로서 설명드릴 AI 알고리즘은 마스크드 페이스 퍼슨 디텍터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서비스로 다리에서 사람, 마스크 착용 미착용 얼굴을 검출하여 주행 중 금방 사람에게 알리거나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다른 AI 알고리즘에서 검출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제슨 AGX 자비어에서 PTQ와 QAT 방법을 적용하여 양자화한 결과 메모리 사용량은 두 방법 모두 크게 감소하였고 정확도 측정 결과에서는 QAT 방법이 기존 모델 대비 정확도가 소폭 상승하였지만 PTQ 방법은 3%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수행 속도에서는 PTQ와 QAT 방법 모두 증가하였지만 QAT 방법이 PTQ 방법에 비해 증가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부 오퍼레이션에서 페이크 퀀타이제이션을 지원하지 않아 모든 오퍼레이션이 인트팔로 변환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PTQ와 QAT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나의 방법을 반드시 선택하여 수행하지 않고 로봇 시나리오나 주어진 상황에 맞춰 양자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이미 수행 속도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정확도에 유리한 QAT 방식을 사용하여 로봇에 적용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로봇 엣지 AI 전략을 실제 서비스 중인 로봇들에 적용한 최종 시스템과 동작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서비스 중인 다리와 POC 진행한 페트롤 로봇의 최종 비전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비전 알고리즘들은 실제 동작하는 하드웨어 환경에 따라 색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였고 동작 프리시전은 각 알고리즘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시스템 구성과 초기에 POC 운영했었던 시스템 구성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알고리즘 경량화 작업들을 통하여 인텔 NCS2 가속기의 사용 대수를 많이 줄였고 향후에는 비용을 낮추고 유지보수 향상을 위하여 하나의 보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비스 로봇 다리에서 서비스 중인 알고리즘을 AGX 자비어에서 동시에 수행한 영상입니다. 실제로는 시나리오에 따라 각 알고리즘이 별도로 동작하지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알고리즘이 동시에 동작하여도 실시간으로 동작하고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생각하는 엣지 AI 관련 방향성입니다. 현재 앞서 설명드린 경량화 최적화 기법들, QAT 방식을 이용한 양자와 프루닝은 적용하고 있으며 계속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분야의 다양한 카테고리들 중 KD 기법, 필터 디컴포지션,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등 시도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분야 자체가 하드웨어 디펜던시도 많고 트라이 앤 에러 작업을 꾸준히 해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로봇 이외에 자율주행이나 차량에 탑재되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경량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먼저 시도해보고 좋은 성능을 내는 자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전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현재 자체 개발 중인 AI 전용 제어기에 NPU, 카메라 등을 탑재하고 최적화된 AI 알고리즘 전용 제어기에 제공하여 더 많은 로봇들의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산화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2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로봇을 위한 엣지 AI 기술을 발표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비전 AI 팀의 진문섭 파트장, 정현성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근무하고 있는 팀과 개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비전 AI 팀의 시스템 AI 파트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탑재되는 AI 알고리즘들을 ROS 기반의 인베디드 환경에서 동작시키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인베디드 제어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AI 알고리즘 경량화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영상 공개된 이후에 개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 먼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전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델 경량화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어떤 로직을 간소화하여 경량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전 공개된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FPGA 기반의 스트럭처드 프로닝과 PTQ와 QAT 방식을 사용한 퀀타이제이션을 통해 AI 모델을 작은 크기의 모델로 경량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팀 내부적으로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등 다양한 경량화 기법을 통해 현재 모델 경량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파트장님이 한번. 네, 다음 질문으로 올라온 게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비전 AI 기술 구현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라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얼굴 정보 바탕으로 로봇이랑 사람이 인터랙션하는 다양한 HRI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이때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얼굴에 많은 피처들이 손실돼서 정확도가 하락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학습하기 위해 구축한 데이터셋에도 마스크 착용 얼굴이 존재하지 않아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는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마스크 합성하는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정확도를 복구하고 시간, 비용 문제를 해결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전 질문은 로봇에 적용되다 보니 빠른 응답을 위해 경량화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프루닝 기준을 설정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려웠던 점은 프루닝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 하락까지 신뢰성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는지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논문과 다르게 실제 상황에서 동작하는 로봇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검증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프루닝을 통해 발생하는 정확도 하락에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실시간. 네, 그럼 이제 실시간 Q&A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재님께서 현대차 서비스 로봇 외에 BDI 아키텍처가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BDI라고 하면 혹시 이전에 그 소프트웨어 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behavior. 네, behavior 아키텍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AI 쪽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 BDI 아키텍처 기반으로 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ROS 기반으로 계속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첸님께서 로보틱스 랩에
이제 서비스 로봇 다리나 스팝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네, 일단 AI 알고리즘들은 먼저 네, 외부 GPU 서버 이용해서 학습하고 실제 로봇에 탑재되는 과정에서 이런 경량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로봇마다 제어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제어기에 맞게 최적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레이츠님께서 추가로 질문 주셨는데 트레이닝 되는 데이터 양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트레이닝 되는 데이터 양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별로 굉장히 그 타겟 서비스별로 알고리즘별로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서 사실 어떻게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취득하기 어려운 환경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제약상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퓨전, 적은 데이터량으로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한님께서 이제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라서 어려워진 부분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답변 드리기는 했는데요. 일단 마스크 얼굴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취득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가 이 사람 얼굴에 마스크를 색상이나 모양 같은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혁준님께서 경량화를 통해 줄어든 정확도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네, 고민이 많고 아까도 사전 질문에도 나와 있었던 답변을 줬던 것과 유사한 건데요. 저희도 사실 어느 정도의 정확도 하락까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볼 것인지를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도 하락이 실제 데이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앞서 발표에서도 저도 1% 미만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뭐 그런 기준과 또한 실제 밸리데이션 셋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제 로봇에서 적용하여 동작할 때 문제가 안 되는 범위까지 설정하려고 기준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첸님께서 어두운 곳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실제 이 카메라 기반에서는 어두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RGB 카메라 이외에 이제 IR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보완하는 시스템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하셔서 아이폰이라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질문 주신 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엣지 컴퓨팅으로는 서비스를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파트장님이 발표하실 실제로 저희가 클라우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클라우드에서도 장점이 존재하고 엣지 단에서도 그 장단점이 이렇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가 서비스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통신이 그 원활하지 않는 뭐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그런 환경에서도 동작해야 하고 그리고 뭐 공장 같은 경우에서 그런 통신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환경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희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은 엣지라고 생각하여 우선 엣지 환경에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고 그러한 실제 통신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만일 해결이 될 경우에는 저희는 클라우드로도 할 계획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적화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최적화가 이제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최적화는 이제 하드웨어 구동하는 인베디드 보드 내 최적화를
관점에서 진행을 했고요. 물론 경량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실제 이제 퀀타이제이션 통해서 최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확도가 너무 많이 인티저 8로 퀀타이즈 했을 때 너무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당연히 이제 플로팅 포인트 16이나 32로 동작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거를 전부 다 벤치마크 테스트해서 그 결과 바탕으로 이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웅긴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모델 경량화 수행 시에 추론 엔진의 종류나 하드웨어 아키텍처와 같은 타겟 환경도 고려 요소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질문 주신 것처럼 그 실제 부동하는 제어기의 타겟 하드웨어의 어떤 그런 요소들, 그 엑셀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든지 추론 엔진의 어웨어하게 그런 식으로 최적화하는 과정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엑셀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도 저희가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필규님께서 이제 어떤 아키텍처 적용되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혹시 어떤 류의 아키텍처를 인지 다시 추가 채팅 주시면 저희가 좀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활용 범위가 저희가 이제 서비스 로봇도 하고 있고 이제 모빌리티 개념으로도 로봇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 배송 로봇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공간 내에서 이제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네,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왕님께서 이제 비전 데이터 이용해서 어떤 문제 해결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요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주행 관련해서 이제 실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찾는데 라이다 이외에 비전 정보까지 해서 퓨전해서 쓰는 쪽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서비스를 하면서 카메라 인식 등에 있어서 보안 문제는 없을까요? 네. 실제로 RGB 기반 카메라를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로봇의 경우, 네, 보안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엣지 환경에서 고려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보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비식별 정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얼굴 인식 쪽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개인정보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취득한 영상에 대해서 얼굴이든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얼굴 이미지에서 추출된 그런 피처들만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모델 그 다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서류상으로 서명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 로봇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으로 질문 주신 분께서 태스크별로 방법이나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제 딕텍터 쪽에서는 이제 물론 테스트는 저희가 프루닝이나 퀀타이즈에서 다 하지만 실제 적용할 때는 이제 FP 그 플로팅 포인트 16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로봇에서 원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게 리얼타임으로 동작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초에 한 번씩 동작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다고 하는 분을 선정 드릴 텐데요. 저희가 우수 질문으로 선정하신 분은 이제 레이첼 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Q&A 시간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세션에도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